지금 저 뭐 계약 해제하고 뭐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뭐 재판의 가능성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긴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통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람들도 팔면 그만이고 변호사도 수임하면 그만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꼭 뭐 델리케이트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안 질 것 같으면 그, 그 수임에 저해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부분에서 방해되는 부분은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 변호사 선임을 그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부분 따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가능성 부분과 그 다음에 성공을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 부분과 이거를 이제 나눠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보통 성공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이거 좀 뭐 억울하시겠네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보통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 그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근데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좀 높다. 근데 이제 그게 기대치에 저, 그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은 못 미치더라도 배상 가능성은 조금 높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집행 부분은 우리가 분양계약서를 보시죠. 대부분 신탁돼 있거든요. 약간의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사업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승소한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집행할 거냐 그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 재산에다가 뭔가 지금 소유권 자체는 지금 신탁회사에 돼 있잖아요. 땅은. 근데 그 신탁 그 신탁이 되어 있는 땅 자체는 보통 건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탁 채권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신탁 구조라는 게 신탁 회사에 소유권을 맡겨놓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 뭐 공사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다 이해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 수분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그 신탁 회사가 그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서 그걸 분양대금 들어온 게 수익일 거잖아요. 예, 그 분양대금 들어온 부분을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부분을 순서대로 나눠주게끔 이렇게 우선수익권이라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이제 어, 이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할 때 다 이미 그 등기소에 다 가 있어요. 그 신탁 원부를 떼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빚으로 이 사업이 운영된다라는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토지 등기부 떼보면 깨끗해요. 신탁회사 앞으로 딱 이렇게 돼 있고 을구가 없이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신탁 뭐 예를 들면 무슨 신탁이에요 이게? KB 신탁, KB 신탁 이래놓고 신탁 원부가 표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탁 원부는 등기부에 보이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발급받으면 이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뭐 어떤 뭐 저축은행, 뭐 증권사 이런 데서 뭐 수십억씩 빌려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공사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도 심지어는 또 우선 수익자로 들어오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돈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외상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내가 뭔가 신탁 그 채권에 대해서 나 분양대금 돌려받아야 돼 또는 나 손해배상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채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신탁 채권에다 뭔가 이렇게 해놓는다고 한들 해놓는다고 한들 그 우선 수익권들이 다 받아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받을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싹 안 하고요. 이 사건이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제가 혹시 안 되더라도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실제로 내가 돈을 만져볼 수 있는 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호사하고의 계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잘못 이제 변호사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또 그거를 이렇게 주도하는 분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전파해가지고 야 뭐 한 사람당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가지고 집단 소송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몇 천만 원 몰아줬는데 나중에 손에 쥐는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허탈한 일인겠어요. 그게.